김미경의 마흔수업 파트 2 출판 어웨이커북 저자 김미경 기획 윤문경 리딩 곽규식 30대까지 우리는 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나간다. 그때는 선택에 집중하는 중이라 내가 어떤 판을 만들고 있는지 조망하거나 앞날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다. 40이 넘어야 마침내 내가 만든 판, 내 인생의 배치도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일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인생에서 하나라도 빼면 나도 함께 빠져버린다. 내 인생의 배치도 자체가 곧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의 문제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진실을 깨달은 40 중반쯤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듯 내 인생의 배치도 역시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이제 나를 위한 특별한 인생 수업을 시작하자. 한 번의 40 수업이 끝날 때부터 여러분은 스스로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 절반의 문제를 풀어낸 실력으로 40 이후의 인생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0은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2부 나를 단단하게 하는 마음가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비교를 재해석하는 법. 30대 때 나는 동창회 나갔다 하면 화가 나서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그랬단다. 나보다 잘난 친구들은 항상 눈에 띄기 마련이니까. 나보다 돈 잘 버는 애, 대단한 집으로 시집가네, 나보다 젊어 보이고 이쁘네. 앞에서는 다들 웃지만 각자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같이 열등감에 시달린다. 재미있는 건 3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동창회에 다녀오면 모두가 기분이 좋아진다. 서로가 그렇게 짠하고 불쌍할 수가 없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몇 바퀴쯤 돌고 나면 자랑하고 비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 살아보니 나와 남편, 부모님과 시댁, 아이까지 각자의 희노애락이 동시에 돌아간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이라 믿었던 것이 행복으로 바뀌고 행복이라고 믿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불행이 되기도 한다. 학창시절 수재라고 소문났던 친구 아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 아직도 백수로 지낸다. 엄청난 부잣집으로 시집가 결혼식 때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친구는 시댁이 망하는 바람에 지금도 빚을 갚느라 허덕인다.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늘 자랑하던 친구는 남편이 은퇴한 이후 각자 서울과 강원도에 떨어져 산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면 자녀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이 실력을 내 실력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묻지 않는다. 은퇴하고 산에 가는 친구들이 반이라서 부부 사이도 묻지 않는 것이 예의다.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친구들이 워낙 많았어.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먹는 얘기를 한다. 너 요즘 건강식품 뭐 먹니? 이거 먹으니 좋아지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하며 건강을 챙기고 아프지 말자며 서로의 등을 또닥여준다.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안다. 누구나 인생에서 부족하고 못나고 아픈 짐을 몇 개씩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친구들이 자랑스럽고 안쓰러워서 서로 진심으로 격려만 해준다. 그러고 보면 진정한 동창회는 60대부터 아닌가 싶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30대까지는 이런 이치가 잘 와닿지 않는다. 평생 지금처럼 살 것 같은 착각에 자꾸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희노애락이 본격적으로 몰아치는 시기는 40대부터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망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사고를 치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한다. 아직 인생 절반도 끝나지 않았는데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로의 대차대조표 보면서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서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열등감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교를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하는 것과 비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인생에 지상이 있으면 지하도 있는 법이다. 가족이 4명이면 그들 중 누구는
꼭대기에 있고 누구는 밑바닥에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꼭대기만 들고 나오지 바닥은 잘 안 보여준다. 여기에 비교의 함정이 있다. 남의 꼭대기만 보고 비교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밑바닥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바닥은 자기만 안다. 비교는 자신만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와의 대화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상대도 역시 나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나긴 인생의 여정과 사건의 다양성을 놓고 보면 비교는 참으로 부질없는 게임이다. 스스로 내는 상처가 더 아프다. 나는 친구들보다 늦게 집을 샀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대출을 왕창 받아 겨우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집을 사기 전 어느 명절, 고향 정평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다. 명절은 그야말로 비교 대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아닌가. 하필 막내 동생이 집을 샀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경아, 너는 그렇게 강의도 열심히 다니고 맞벌이도 하면서 왜 여적 집을 못 삼겨? 그 말을 듣는데 성질이 확 났다.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돈이 없지? 이 나이 먹도록 왜 집도 못 샀지? 집 하나만 놓고 보면 나는 한참 뒤처진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와 노트를 펴고 여태껏 집을 못 산 대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적었다. 강의 열심히 다니, 아이 셋 맡기느라 육아 도우미 비용 엄청 씀, 책 엄청 많이 산, 자기 개발에 투자함, 유명 강사 되었음. 쓰다 나중에는 유치한 것도 적었다. 우리 집안에서 TV에 출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 쓰다 보니 화는 눈독도 사라지고 내가 정말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차 싶었다. 아깐 왜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 씩씩거렸지. 나는 집 대신 내가 이룬 것들을 목록을 모조리 에워버리기로 했다. 누가 너는 여태 집 안 사고 뭐 했니 하고 훅 치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누구도 나 대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이룬 비교 불가한 가치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 가끔 누군가 함부로 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해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노트에 쓰고 머리로 애우고 입으로 말해보기를 추천한다. 내가 오랜 시간 해보니 아주 효과가 좋다. 비교는 상처의 힌트 같은 것이다. 남이 살짝 던지는 힌트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남이 주는 상처보다 내가 스스로 내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픈 법이다. 남이 준 상처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남이 던진 말을 받아 내가 나에게 반복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다. 맞아, 난 왜 여태 집이 없지? 지금까지 못하고 산 거지? 남이 던진 상처의 힌트가 내 하루를 망치고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고 미래를 무력하게 만든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상처의 힌트들이 들려온다. 하지만 길을 막을 수는 없어도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는 있다. 난 정말 대단해. 잘했어. 너 정말 잘 살아온 거야. 주문처럼 외우고 나 자신에게 들려줘야 나를 단단히 지킬 수 있다. 10에서 30대는 단체전에 익숙하다. 10대까지는 가족이라는 단체에 기대어 살았고 20대부터는 대학과 직장이라는 단체에 들어가기에 애를 썼다. 30대에는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이라는 단체전에 적응하느라 치열하게 살았다. 단체전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랫동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다 보니 내가 분해되고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배치된 자리는 역할과 책임과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이 커지는 나이 40을 맞이한다. 마음이 커지면 감정도 함께 커진다. 별것 아닌 짜증이 커지고 우울감도 크게 정복된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울이라는 감정을 조금만 걷어내면 그 질문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마음이 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어른이 되면 해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나는 이건 죽어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마음을 열고 뭔가 시도하기에 마음은 너무 좋은 시기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조금 우울해도 괜찮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우울의 끝자락까지 따라가보자. 거기에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더 이상 나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실력이
나를 대하는 실력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바쁘고 힘들다고 아이에게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마흔이 넘어서까지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에 의존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남을 위로하고 공감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 정작 자기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위로해준 대상을 원망하게 된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내가 나로 살지 못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 나를 배려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잘못일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내 책임일까?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일으켜줄 의무는 없다.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의 책임은 아니다. 어른이 된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줄 책임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만의 인생 해석집이 없으면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말로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회가 합의한 룰에 맞춰 살아간다. 문제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죄책감이 들거나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워킹맘이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는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아이는 부부가 같이 낳았는데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빠는 자랑스럽고 엄마는 미안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나만의 인생 지침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다. 아내가 맞벌이 하길 원한다면 남편도 맞밥을 해라. 부부는 서로의 꿈을 키워주는 부모다. 남편과 아이가 1순위라면 나는 0순위다. 여자의 일과 삶, 꿈을 재해석하며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 많은 당연한 것들을 나답게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부터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내가 정의하는 성공은 무엇인지 등을 쓰기 시작했다. 김미경 인생 해석집에서 가장 두꺼운 챕터는 바로 불행편이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숱하게 겪으며 나는 내 삶에 닥친 불행을 수없이 재해석했다. 부러진 나뭇가지는 반드시 다른 곳을 가리킨다. 이 불행은 내 편이다. 죽을 만큼 힘들 때는 밥만 먹고 숨만 쉬어도 된다. 힘들다는 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무색무취다.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다. 다만 내가 해석한 대로 인생의 색이 칠해질 뿐이다. 모두 내가 몸으로 겪으면서 만든 가장 나다운 인생 해석이다. 이렇게 직접 만든 한 줄 한 줄의 인생 해석집은 살면서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 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만이 줄 수 있는 답이기에 누구의 위로와 격려보다 큰 힘이 된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 해석집을 꼭 만들어 보시길. 자식만의 해석집이 두꺼워질 때마다 불행한 일이 생겨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고 회복도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하면 내가 된다. 우리 회사에서 브랜딩 디렉터리라는 세라는 나 못지않게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다. 세라는 끊임없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만들어낸다. 싱글인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5시면 칼같이 퇴근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한다. 주말이면 꽃시장으로 가고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상들을 수집하고 해외 거장들의 내한 공연을 놓치지 않는다. 저는 크게 성공하긴 어려워요. 40 정도 되면 최소한 나에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나만의 정의가 없으면 끊임없이 남들을 부러워하느라 결국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일을 벌이다 망가지기 쉽다. 살면서 가장 막막한 순간은 방향을 잃었을 때다. 자신만의 인생 해석집이 없다면, 자신만의 인생 해석집이 없으면 새로운 변수가 생길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 수 없다.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워라. 훗날 누군가가 나에게 2022년에 대해 묻는다면 아마도 2022년은 새벽 기상 챌린지 해였어요 하고 흐뭇해하지 않을까. 2022년 1월 1일 새벽 벽두부터 나는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 달에 14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상 챌린지를 진행했다. 그날은 새벽 시간에 유튜브로 라이브 강의도 하고 서로 새벽 기상을 인정했는데 매일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라이브에 접속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우자 강의를 준비했다. 새벽 기상 챌린지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야, 그거 며칠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새벽에 일어나면 낮에 졸리기만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뭐하러 해? 너는 아침잠이 많아서 어차피 계속하지 못할 거잖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어도 모른다. 우리가 연습한 것은 새벽 기상이 아니라 매일 나를 일으키는 법이었다는 것을, 하루하루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 따위는 듣지 말고 나를 끌어내리는 모든 것과 싸우라고 새벽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 다음날 참가자 한 분은 이런 글을 보내주셨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남들이 하지 말라는 대로 살아온 저는 여태껏 남들에게 내 인생을 헐값에 넘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타인에게 미루며 평생을 살아왔으니 나를 끌어내리는 누군가의 말에 스스로 끌려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던지는 수많은 가짜 조언과 간섭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말들을 가족 간에도 흔히 주고받는다. 맞벌이하는 아내가 직장 생활에 지쳐 회사를 쉬고 싶다고 말할 때 남편은 힘들게 쌓은 커리어가 아깝다고 만류한다. 그러나 사실은 외벌이가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다. 남편이 취미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내는 관절도 안 좋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말린다. 그러나 사실 남편 취미생활에 돈을 쓰는 게 싫은 것이다. 자전거를 살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에 더 보탤 수 있으니까. 실적을 두고 경쟁하는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너를 위한 충고를 가정해 결국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가져가 이용하려고 한다. 이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계속 주변 사람과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때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끌어내릴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 나이나 직급, 사회적 경험이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논리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일단 우겨야 한다. 싫은데 내 생각대로 할 건데 사춘기 아이처럼 까칠하게 우겨도 된다. 사람들의 충고가 그럴듯해 보여도 어디까지나 딱 그 사람의 수준의 조언이다. 내 안에서 진정 나를 위한 진실한 조언이 나올 때까지, 내가 나에게 첫 번째 조언자가 되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하자. 내가 성장하겠다는데 감히 누구도 끼어들게 두지 말자. 10년이 걸려도 내 속도대로 나답게 가겠다고 결심하자. 그래야 나다운 인생을 만드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대신 입으로만 우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꾸준히 지속하자. 하다 말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간섭할 명분을 주면 안 된다. 특히 나와 한 집에 사는 가족은 꾸준함으로 포기시키는 게 가장 좋다. 어떤 일이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런 게 보잘것없을 것이다.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게 있냐며 또다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도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강단과 확신이 필요한 일이다.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빨리 결과를 내는데 집착하지 말고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내 길을 가야 한다. 살면서 한 번도 나를 나답게 쌓아 올리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면 이제는 제대로 싸워볼 때다. 40이 되었으면 한 번쯤은 어른으로서 나답게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조금 까칠해도 좋으니 이제는 싫다고,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말해주자.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신하푸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재호 블루 다이아몬드님의 리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